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영어 양실입니다. 오늘은 독해를 하면서 문법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도 알아볼 거고요. 약간 어려워요. 한번 보죠. Surgical decision making is not a binary choice between patients agreeing to the standard operation or doing nothing. 첫 문장부터 좀 어려운데요.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제가 이제 의사예요. 수술을 하는데 이제 환자를 놓고 환자와 함께 자, 어떤 수술을 받을지 말지, 언제 받을지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Surgical decision making is not a binary choice. binary choice니까 양자택일의 문제죠. 이거냐 저거냐 이 두 개를 놓고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인데 between patients agreeing to 이거는 이제 A와 B 사이에 결정하는 거 얘기예요. 자, 환자가 그 수술을 표준적인 수술을 하는데 동의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든지. 그러니까 이 수술 하실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안 할래요. 안 하든지.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or 쓰인 거 보이시나요? 자, between 하면 between하고 or를 쓰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문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긴장하지 않고 약간 게으르게 글을 읽으면 뭐뭐 하든지 또는 뭐뭐 하든지 이 둘 사이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독해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나도 글을 쓰고 나도 말을 할 거니까. 그쵸? 글을 쓰고 말을 하려면 선택의 문제거든요. 내가 여러분 입에서 이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or를 해야 되나? and를 해야 되나? 글을 이렇게 쓸 때도 or를 쓸까? and를 쓸까? 결정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between에서 or를 쓰는가?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사전에서 기본적으로 영어 사전을 보시면서 처음에 배우셨을 때는 and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 한번 보죠. 자, 제가 뭐 폰을 사러 갔는데 아니면 부모님이 나 아이한테 전화기 사준다 그러는데 애플 아니면 삼성이 둘 중에 하나 사. 뭐 다른데 이상한 브랜드 사지 마라. 뭐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합시다. You can choose between Samsung and Apple. 그러면 이게 맞죠? 아니면 you can choose Samsung or Apple. 여긴 between이 없죠. 삼성을 사든지 아니면 애플을 사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choos는 물론 자동사입니다. 어떤 사이에서 골라라. 여기 목적어가 바로 없어요. 이건 타동사죠. 삼성을 사든지 아니면 애플을 사든지. 그런데 이걸 섞어가지고 between Samsung or Apple 이라고도 해요. 이게 다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between이면 그냥 and만 되는 게 아니라 or도 된다. 특히 이제 선택의 이야기 할 때죠. 뭐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Tensions are growing between the U.S. and China. 뭐 이런 말 할 때는 당연히 and죠. 이거 절대 or가 나올 수 없는 자리예요. 여기 between 있죠. 반드시 and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선택의 문제일 때는 or를 쓰실 수도 있어요. 다 된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려하실 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집에 미국에 그런 서비스가 있답니다. 이거 뉴욕타임즈에서 제가 발췌한 예문인데 내가 어디 회원 가입을 하면요. 커피 광이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회원 가입하면 거기서 커피빈 원두를 정기적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서비스를 좀 큰 포장을 배달받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8.8온스짜리 배달받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You can choose between a 12-ounce bag or an 8.8-ounce bag delivered every one to 4 weeks.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every week 하든지, 그러니까 every week일 수도 있죠. 매주 12온스짜리 백을 배달받을 수도 있고 8.8온스짜리 백을 배달받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매주 배달받는 거 선택하실 수도 있고 뭐 2주마다도 되고 every 1 to 4 weeks. every만 나오면은 사실은 one을 안 써요. 그쵸? 그리고 단수죠. 그런데 여기서는 every week에서 every week에서 4 week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4주마다 받는다면 every 4 weeks죠. 그래서
매주 받을 수도 있고 4주마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받는 것에서부터 4주에 한 번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서 12온스를 받을지 8.8온스짜리를 받을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에서 본 문장은 O예요. 그러면 아까 위에서 and도 된다고 했으니 이것도 and로 바꿔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되죠. You can choose between a 12-ounce bag and an 8.8-ounce bag delivered every 1 to 4 weeks.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안 해요. 아까 삼성,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짧잖아요, 문장이.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나 특히 이게 귀로 들었을 때 바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인지가 돼요. You can choose between Samsung and Apple. 여러분이 문장을 이렇게 눈으로 읽는 상황이 아니라 듣는다고 했을 때 You can choose between Samsung and Apple. 어떤 상황인지 바로 들리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걸 귀로 들으면요. You can choose between a 12-ounce bag and an 8.8-ounce bag delivered every 1 to 4 weeks. 이게 좀 헷갈려요. 좀 혼란이 와요. 문장이 길잖아요. 아까 삼성하고 애플 딱 두 개 사이에 고르는 게 아니고 좀 문장이 길고 복잡하면요. 이게 12-ounce bag and an 8.8-ounce bag 이게 왠지 이게 하나로 묶이는 느낌이 나요. 자꾸.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걸 하든지라고 분리시키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5어를 더 많이 써요. 문장이 길고 선택하는 게 복잡해지고 길어지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데 사람을 조금이라도 헷갈리게 할 것 같으니까 5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로 글 쓸 때도 그래요. 어법에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왠지 이렇게 써놓고 보면 헷갈리고 그러니까 어법에는 안 맞지만 좀 다르게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글 쓰다 보면. 영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아주 단순한 데서는 사실은 and가 명확하죠. 그런데 이제 약간 구어체처럼 생각하면 You can choose between Samsung or Apple 하든지 아니면 애플을 사든지 약간 구어체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써도 좋고 사실 사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좀 좀 엄격하게 문법을 다 맞춰서 쓰고 싶은 사람은 이걸 좀 더 선호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이 내용이 복잡해지면 5어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글도 보시면 Surgical decision making is not a binary choice between patients agreeing to the standard operation or doing nothing. 이게 좀 길잖아요. A하고 B 사이에 선택하는 게 아니다. 5어를 썼어요. 자, 여기는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읽으시면서 한국어로 독해하실 때 이런 걸 이제 우리말로 그냥 아마 많은 경우에 이 단어에 얽매여 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퍼레이션은 수술입니다. 환자가 표준적인 수술에 동의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사이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양자 택일이 그러니까 초이스가 이게 막 초이스까지 사실 다 들어가죠. 양자 택일이 아니라 다 설득되고요. 제가 왜 이거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거 잘 의미가 닿으세요? 표준적인 수술에 동의하느냐.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스탠다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그대로 번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준적인.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번역하셔도 좋아요. 번역하셔도 좋은데 우리가 이 영어 원문의 이해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죠.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가?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환자가 담석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콩팥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간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때 통상 이렇다. 그런 거죠. 통상 이럴 때 하는 게 스탠다드인 거죠. 그러니까 통상 하는 수술을 이러면 의사가 이런 거 보통 이렇게 간 수술하는 건데요. 보통 담낭 절제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든지 안 받든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뻔한 말을 제가 너무 어렵게 했나요? 다 아시는 거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지금 담석이 있으시면 담낭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거 하실래요? 이거 나중에 후유증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할래요? 어떤지 안 할래요?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수술을 딱 하나를 제시하고, 그러니까 표준적인 거죠. 여기서 표준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단어만 보고 그냥 번역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 경우에 통상적으로 하는 그 해답을, 그러니까 답정너 같은 거예요. 의사가 답정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는데, 할래 안 할래? 해? 해. 안 해? 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디 볼까요? 이렇게 놓고 between patients agreeing to the standard operation. 이 standard operation을 그냥 표준적인 수술로 그냥 번역을 하시고 말 건지, 이 속에 담긴 의미까지 아실 건지, 그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에 너무 혹하지 마시고 담겨 있는 의미를 좀 잘 이해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가장 정답, 이런 상황에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수술을 딱 하나 제시하고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전체 글이 그 노인 환자들 얘기인데, 노인 환자들은 허약한 사람들이 많아서 허약한 경우에는 수술이 좀 위험하다 그래요. 수술한 다음에 회복이 안 돼서. 자, 환자의 이 허약함이라는 것에 얼러트 된 거죠. 이 의사가 얼러트 되면 거기에, 그러니까 이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미리 사전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허약한 걸로 드러났어. 그러면 이 frailty, 허약함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surgeon, 의사는, 자, 근데 의사를 보통 이제 surgeon이라고 하는 건 칼 든 사람이에요. 영어에서 surgeon 하면은 칼 든 거예요. 그래서 surgery 하면 몸에 칼 대는 겁니다. 보통 surgery는 안 셉니다. 불가산으로 생각합니다. surgeries라고 한 개, 두 개 셀 때도 있는데, 대체로는 flattery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뭐죠? 예. 아첨 이런 거 있고요. 곤충 같은 거, 문어 같은 거, mimicry 해가지고 뭐 하는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이것도 칼 대는 겁니다, 몸에. 자, 칼 든 사람이죠. Surgeon might opt for,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A less aggressive approach. 그럼 그 수술 말고, 환자가 굉장히 허약하다고 하니 이보다는 덜 몸에 무리가 가는 치료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Or a different kind of anesthesia. 이 사람 몸이 안 좋다고 하니 좀 다른 종류의 마취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환자 나름대로, 자, 그리고 그때 그 해당 상황을 생각해서 the surgeon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그 의사는 이렇게 그 구체적인 상황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의사와 그 환자를 얘기하는 방식으로 글을 써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한 일반적인 surgeon 얘기를 해도 됩니다. surgeon은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patient는 understanding that, 자기가 지금 frail한 상황을, 앞에서 환자가 frail한 상황을 제시했으니까 이것도 frail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는 understanding that she, 이제 여자 환자로 생각을 한 거죠. She may be looking at, we are looking at 하면은요, 이런 미래, 어떤 가능성 얘기할 때 looking at을 많이 쓰죠. 예. 이렇게 되면 지금 올림픽을 하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면 그 전체 스케줄이 크게 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We are looking at 하면 지금 이런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할 때는 진행형을 써요. 자, 환자는 looking at an altered future.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 일상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내가 이 수술을 하고 나면 크게 달라지겠구나, 삶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We may be looking at.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것을 알고는, 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요? Even if the surgery fixes the physical problem. 여기서 the라고 했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문제죠. 예, 담낭이든지 담속이든지 지금 당장의 이 문제가 이번 수술로 해결은 될 수 있겠지만, 이 수술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거동이 좀 불편해지고 삶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she may be looking at 이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will have her own priorities to weigh. priorities 그러니까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난 더 중요한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아니면 미래에 내 삶의 질을 더 우선시할 건지 그걸 나름대로 결정해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will은 미래라는 미래형의 will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거의 확실시되는 추측은 추측인데 좀 확실한 추측을 하는 거죠. 할 것이다. 자 그리고 her own priorities라고 해서 her own이라는 말을 넣으면 이걸 그대로 번역해서 그녀 자신의 우선순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자기가 뭘 더 중시하는지 나름대로 무엇이 더 자기에게는 중요한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느낌이죠. 자기 나름대로 뭘 하게 될 것이다. 더 무엇이 더 중요한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표면적인 단어만 살펴보지 마시라는 거 하고 between 다음에 between A or B라는 형태도 쓰인다는 거, 이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